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AS 숙제 첨삭 하려고 하는데요. 숙제 첨삭은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숙제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봐줄 필요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에어리얼의 경우에는 현재 새 카드 개수가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스케줄이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APKG를 제가 가끔씩 받아서 보는 게 맞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수업에서 영어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잘 안 됐던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되는 과정으로서 편성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카드를 넘겨주면은 전부 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뽑아 쓰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정확히 이걸 제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 이상으로 확률로 이걸 실제로 쓰는데, 근데 저는 제가 틀리면은 학생들도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제가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걸 해주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벼룩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의 콩글리시인지 그게 실제로 그냥 직역돼서 번역된 건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랑 완전 같은 모양새거든요. 거의 똑같죠, 그죠? 저도 유럽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걸 좀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이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사용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문장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벼룩시장이라는 게 사실 옛날 신문 막 광고 신문 막 이런 거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벼룩시장에서 뭘 샀어라고는 안 하거든요. flea market, 그래서 이걸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애매하죠, 이런 게. 봐봐, 벼룩시장 고물시장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차라리 아나바다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중고 할인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히 할인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팔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영어 사전 나는 못 믿겠고, 여기에서 볼게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플리마켓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플리마켓을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중고장터? 벼룩시장이란 말 안 쓸 텐데. 중고시장,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진짜. 의미 전달이 맞잖아, 이게. 벼룩시장을 실제로 쓴다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게요. 이 맥락에서 스텔라가 이게 뭔지를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한국어 단어를 사용해서 저한테 물어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벼룩시장이나 중고장터 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까지 다 해놓도록 할게요. 됐죠? 그렇게 됐고, bad behavior, 이게 이제 강대국이 약한 국가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착취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여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뽑아다가 문장을 만들어 줄게요. 등대 문장을 다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경우에도 이 단어를 쓰나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예문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적 압박. 그렇구나. 그러면은 영국은 많은 국가들을 착취했다. 영작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건데 extortion을 안 쓰고? 아하, 이렇게 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들어가서 쓰도록 할게요. 근데 extortion도 알아야 돼. 그게 더 많이 쓰여, 개인 간에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착취로서 넣어둘 것이고, 착취거든요. exploit가 나올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extortion, 저거 되게 높은 수준이기도 해요. extortion은 그래도 빈도라도 높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 편성을 해 놓을게요. extortion is a crime.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문장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이거보다 요것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정확히 쓰기보다는, 아니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정확히 쓰기보다는 챗GPT가 주는 거를 갖다가 쓰기로 할게요. exploit,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두 개가 다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 지우고 두 개를 같이 줄게요,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 공부할 거 한 번 공부하면 훨씬 더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착취. 아, 션이잖아, 근데. 이런. 그럼 바로 이렇게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이건 그냥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서 이렇게 만들게요. exploit,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네, 예문에서도. 그래서 두 개를 다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exploit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he 나왔던 exploited weak people. extortion도 명사 형태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채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아이들이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못하는 말이 해소되지 않고
그 숫자가 줄지를 않으면 나중에 영어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약간씩 손해를 볼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almost of rich countr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자. 여기에다가 이걸로 문장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countries did it 이렇게 만들게요. 만약에 그리고 이걸 틀렸냐고 물어볼게. 이 문장 틀렸나요? most를 쓰겠죠. 이건 없어요. 이거 most를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most를 주도록 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almost가 거의잖아요. 거의잖아. 그리고 rich countries는 부유한 국가들이죠. 부유한 국가들인데 이걸 갖다가 almost of rich countries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저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저렇게는 안 써요. most를 쓰지. 그래서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것을 했다 라는 말이 될 텐데 이걸 바꾸면은 most 그냥 most예요. rich countries did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Most rich countries did it. almost of는 영어에 없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most예요. 그냥 이 almost는 거의.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거의 할 뻔했다의 거의가 되는 거고 most는 거의 대부분의 이 차이를 모르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딱히 뭐 받아쓰기로 한다고 할까? 받아쓰기로 해야겠다.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아마도 이해가 확실히 될 거예요. 요거를 스텔라가 몇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잡아주는 게 맞고 slavery라고 하는 slave가 있고 slavery가 있습니다. 그래서 slavery 이렇게 해서 좀 잡아볼게요. 노예 제도예요. 노예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 일은 잘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Slavery. 됐고 문장에서 쓰자면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괜찮은 문장은 찾기 힘들 거야. 그래서 노예 상태라는 말로 써도 아마 예문이 나왔을 텐데 없을걸요 아마. Slavery violates 그렇게- human rights.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봐봐. 여기도 slavery라는 말 안 써. slave라고 쓰잖아. 심지어 내가 이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명사로 쓰죠. 예, 노예 상태라는 형용사로는 그것도 명사인데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런 명사 형태로는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거 해줬으니까 이해하게 될 거예요. be responsible 무엇에 대한 책임을 갖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편성을 해줄 건데 이렇게 할게요.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다. 근데 이게 있잖아. 그 Be responsible. 우선순위 0단어, 뭐 단어장, 뭐 단어책 같은데 내지는 막 이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어떠한 실제 사용 예가 없으면 학생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편성을 해놓고 바로 이제 문장을 하나 편성을 해줘야 돼요. 정말 쉬운 거. He's responsible for the work 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약간 귀책 사유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the work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짧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You must be responsible for your ac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낫다. 요걸로 할게요. 완전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 He is responsible for the work. 오케이. 약간 직역인데. 근데 넘어갑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보죠. 이게 있잖아. have many times를 했는데 much time. 누가 시간을 많이 가졌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 had 뭐라고 했죠? many time 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주 약간 다르지만 저 말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많았다. 요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I had much time이에요. many times는 아니었네요. time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나갈 텐데 I had much time. 왜 그러냐면 time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다. 셀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표현할 땐 many가 아닌 much를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I had many time이 아니라 I had much time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받아쓰기로도 편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election pled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전자사전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는 것보다 perplexity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아이고. 선거 공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 개가 있겠죠. campaign promise나 election pledge라고 한대요. 근데 왜 첫 번째 거는 보드체고 이거는 깨졌지? 요거 요렇게 들어가서 깨졌나 보다. 맹세하는 약속이래요. 그래서 election pledge가 맞아요. 사실상 저희가 쓰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election pledge를 갖다가 일상적으로는 campaign promise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데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pledge는 좀 센가 보다. 이걸 이용해서 달라고 할게요. Campaign promise. 캠페인 프로미스라고 선거 공약을 그렇게 말하더라. 캠페인 때문에 조금 배울 게 있겠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도 하나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거 할게요. announced를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다. He announced a new campaign promise.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ampaign promise로 바뀌었습니다. campaign promise.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politicians. 이거 그때 당시 맥락상 이게 맞는 거였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가랑 국회의원이랑 약간 그러니까 전체를 싸잡아서 말할 땐 정치가가 맞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또 모르겠다.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뭐 컨그레스맨이나 뭐 이런 거 막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제일 맞아요 사실상. 근데 정치인, 정치가 이거 하면 politicians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politician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게 사실상 맞긴 해.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이거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진짜 그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 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학생들 머릿속에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는 이게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폴리티시언 쪽으로 제가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문장들을 좀 뽑아서 주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진짜 이게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Politician. 당연하게도 받아쓰기로도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이것도 합시다. 이게 낫겠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항상 정치인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The politician kept his promise. 정치인들이 그들의 캠페인 프로미스를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뱉은 말을 지켜?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것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지키는 건 쉽지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an't make proper decision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 학생이 잘 말을 못했던 부분을 제가 넣은 걸 거예요. 그래서 can't make proper decisions 라고 합시다. proper를 몰랐을 거야 아마도. 근데 이거 하면은 알 수 있게 되겠다. He can't make proper decisions. 이렇게 할게요. He can't make proper decisions.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ost와 don't인데, 이거 약간 솔직히 지금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이 녹화가 안 됐나 봐요. 그 당시에. 이거 아쉽네요 되게. 왜 이걸 몰랐을까? 어댑트는 줄 수 있어. 무엇에 어떻게 하다. 근데 이거 내가 주지 않은 게 아닐 텐데. 나 줬을 텐데. 무엇에 적응하다 뭐 이런 말인데, Adapt to.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적인 말, 이런 진취적인 말들을 할 일이 많죠. 특히나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We need to adapt to change.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못했어요. most, don't 이건 못했어. 이건 기록에 없어서 맥락 파악 안 됐음. initiative
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take the initiativ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뭘 하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을까? voluntary를 쓰려고 했었을까 그때? 주도적으로 뭘 하다? initiative를 볼게요. initiative 여기 U가 있으면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initiative 그치 initiative가 그치 이렇게 되겠지. initiative, 그러네. 당연히 이게 Initiative. 되겠지. 그래요. initiative인데 이게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사용상에서는 나오는 단어들이 딱딱딱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 문장 형태가 take랑 같이 쓰여. has도 쓰는데 take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 We took the initiative in this project. 주도권을 잡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여기 사전보다 잘 나왔네. initiative,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주도권. 새로운 계획은 아니야. 이건 좀 뺄게요. 이렇게는 안 써. 잘 안 써, 진짜. 잘 안 쓴 정도가 아니라 일단 저는 못 봤어요. 저렇게 쓰는 거. initiative라고 옛날에는 잘못 발음하곤 했는데 그때 당시였으면은 철자는 맞췄겠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사용돼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we took the initiative in this project. on이나 in 들어갈 수 있겠고 저기에 그렇게 됐고 time consuming even job seeking 예체능 아 그래 이것도 time consuming 이것도 많이 쓰죠. 하이픈 빼고 쓸게요. 얘가 넣어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하이픈 쓰지 않나요? 중간에 쓰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쓰는 걸로 아는데.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구나. 그 차이를 주는구나. 근데 이건 형용사 형태로 지금 가져온 거잖아. 그럼 썼어야지. time consuming, 이렇게 됩니다. 내가 슈밍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수밍으로 바꿔야 time consuming 바꿔야겠다 발음을 좀. 이건 하이픈 쓰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받아쓰기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줄만한 것은 be time consuming 보어로 저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형용사로 명사 앞에서 꾸미는 형태로 주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 다 줘야 되나? 두 개 다 줘야겠다. 그래야 궁금해 하겠다. 왜 어떤 때는 하이픈이 있고 없는지 이거 아마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it is a time consuming process. 이렇게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줄 거예요. The process is very time consuming. 네, 이거 물어보면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그래 나 이거 좀 궁금했어. 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함께 이거 묶어서 막 하지 않거든요. 아닌가? 나 좀 이거 못 봐서 제가 이걸 좀 영어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예체능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잖아.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 문장으로 뽑자면은 Our school valu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He talented in art and sports.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체능을 따로 빼는 그게 없어요. 예능이면 예능이란다. 예술이면은 예술이고 미술이면 미술이고 체육이면 체육이지. 그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식 위주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딴 나라는 안 그래. 그러니까 예체능이란 단어가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이거를 내가 유글리시닷컴에다 넣어서 찾아보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장으로서 편성하는 게 맞고, 예체능의 그는 예체능을 잘한다. 영어로.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면은? Good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네. 그렇게 해버리네 진짜로. 근데 이거 안 써. 내가 안 주는 게 나아 차라리. 이거 차라리 제가 이따가 하면 또 잊어먹는데 어떡하지? 이거 설명을 다 써줄게요. 그냥 설명을 다 써줄게. 왜 이걸 안 쓰는지 실제로.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내가 설명을 써주는 게 맞아.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 실제로 스텔라가. 비슷하게 이런 맥락에. 근데 이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술이면 예술 영역이고 체육이면 체육 영역이고 그 둘 다 잘하는 애들은 없을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공부보다 다른 걸 잘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He is good at arts and physical education. 여기에다가 이 카드는 그냥 한번 보고 넘기세요. 이렇게 할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우리나라의 경우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공부와 그 외 예체능을 나누느라 예체능이라는 함께 묶을 수 없는 두 가지가 묶인 단어가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술과 체육은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둘을 묶어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영미권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영어 사용 국가들에서는 이를 묶지 않고 해당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예체능이라는 단어를 가진 영어 단어가 딱히 없다. 이게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한번 듣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카드의 문장처럼 어떤 학생이 정말 예술과 체육을 다 잘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없지. 그런 경우가 딱히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예체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표현할 그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런 맥락 때문에 이 문장을 외우기를 원치는 않아. 우리나라의 문제지.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job seeking 이것도 해줘야겠나? 뭐가 좀 많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까? 하자. 그래요, 합시다. job seeking도 한번 써볼게요. 저것도 지금 중간에 하이픈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형용사로서 쓰이는 거고. 이것도 중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그잖아. 이것도 두 개 같은 케이스고. Job seeking. 이렇게 해놨고 딱히 받아쓰기로는 넣지 않겠습니다. 애매해요. 하이픈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어차피 저희는 단어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금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도록 할게요. He is job seeking now.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이픈 없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쓸 일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중에 리딩 파트에 가서 좀 저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고 해도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거든. 예체능에 대한 설명도 끝냈습니다. At latest. 이게 이제 at least도 있고 at latest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씩 넣어줄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t latest. 늦어도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이걸 같이 주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이해를 하겠지.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손이 굉장히 At latest. 이렇게 해야 돼요. at best도 나와야 되고 그 모든 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게 at least만 맨날 쓰잖아.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단편적인 정보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at best는 잘해봤자가 되겠죠. 잠깐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 먼저 하자. 문장을 하나를 줍시다. 이렇게 해서 등대 문장을 하나씩 편성을 해줘야 돼요. He will arrive by tomorrow at latest. 그 다음에 at best를 쓸게요. 이런 거예요. 그 at이라는 전치사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데 At best. 저 또한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전치사를 이해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건지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한테 내지는 내가 어디선가 at best를 보고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전치사가 이해가 됐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중 뭐가 먼저냐는 중요찮아요. 어차피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기준으로 막 뭘 판단하고 뭘 해주려고 하는 He 게 is an 아니라 average player at best. 아이들 입장에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잘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목표를 잘 가르치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 배우게 만드는 걸로 해야지. 꼼꼼히 이런 거. 그래, 스텔라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잘해요. 날카롭게. 그는 이를 꼼꼼히 확인했다. 영어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thoroughly, 나 뭐 carefully, 조심스럽게잖아요. thoroughly는 안팎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게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좀 약간 고쳐주고 싶긴 하더라. 빈도가 낮은 단어가 하나가 편성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 이렇게 하면 나올 텐데 이거죠? 이거잖아. 얘는 빈도가 낮을 거야. 빈도가 낮을 거야. 주긴 했는데 얘는 빈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낮아. 는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아이가 물어봤을 때 carefulness, 그러니까 이게 지금 careful이나 careful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에. 근데 좀 빈도가 낮아요. 내가 볼 때는 좀 바꿔주고 싶긴 해. 사실 매우 꼼꼼하게 세심하게라는, 그러니까 very thoroughly 내지는 very carefully, 이게 요거란 말이에요. meticulously 나 이거 안 써봐서 잘 몰라. 보면은 맥락상 파악 못할 일은 없는데 내가 쓰진 않을 거야. Meticulously. 내가 쓰진 않을 거예요. Meticulously. 아, 또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 이게 제일 쓰기 편할 것 같긴 하다. carefully는 약간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와 철저하게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Thoroughly. Thoroughly. 이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보어로 he's very thoroug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많이 써. 근데 meticulously 같은 경우엔 되게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빼줘야 될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저거를 좀 바꿔줄게요. 아예 그냥 여기 방금 전에 있던 거에서 이게 있었죠. 꼼꼼히가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지우거나 아니면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걸 별로 안 써요 실제로. 이거를 바꿔주자. 철저하게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왜 앞면 카드로 돼 있지? 근데 얘는 뒷면 카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요청을 할 거고, 이런 거. He checked his homework thoroughly.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거 전부 다 상관없어. 이게 remove보다는 relieve, 스트레스에는 relieve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내가 예문 검색을 해도 relieve가 나올 거야. 스트레스 여기 있죠. 이런 문장 하나 주려고 합니다. relieve를 못 쓰더라고요. 문장 쓰는 거 보니까. Music helps relieve stress.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병행하다. 아, 이거 좋네 진짜로. 진짜 좋은 질문들을 한다니까. 병행하다.
글쎄, 그는 학업을 병행했다. 영어로. 좋은 질문이야 진짜. 병행하다. At the same time이나 simultaneously 뭐 이런 걸 쓸 텐데, 근데 그래 이렇게 문장으로 풀지. 이 컴바인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병행했다가 이걸 봐야 돼. 스텔라가 이걸 봐야 돼. 병행했다가 딱히 한 어떠한 병행하다라는 동사가 존재하질 않아. balance between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He balances studies with other activities. activities보다는 업이라는 거는 이제 일이에요. 여기서 학업에서 업은 사실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문장을 조금 고쳐주면 좋겠네요. 라고 해볼게요. 알아듣는지. 알아들을 것 같아. With his work. 그죠?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He 이런다니까. balanced his studies with his work. 그러니까 병행했다를 나한테 딱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할 일이 생기면 아무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인데 병행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주고 싶더라고. 근데 없어. 별로 그런 거. 그러니까 부사로 simultaneous나 내지는 뭐 at the same time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interfere.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밑에도 지금 쭉 좀 많이 없을 거고 이따 한번 딱 둘러볼 건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영상 밖에서 좀 더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잘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수업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